안녕하세요, 잠백입니다. 오늘은 저희 베르베린 제품을 까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제품을 까기에 있어서 왜 국내 제품은 열매밖에 쓸 수가 없고 해외 제품은 뿌리나 껍질을 쓰는가에 대해서 감성적이나 마케팅적인 설명 배제하고 식약처 규정이나 그리고 베르베린의 화학적 본질, 그 시장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열매가 더 좋은 원료라서 더 비싸서 라기보다는 그 법적 전제 조건이요. 뿌리와 껍질은 사용할 수 없다. 국내법 같은 경우는 뿌리와 껍질이 허용되는 원료가 아니에요. 수입조차도 되지 않고 유통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메자나무 속에 속하는 뿌리와 껍질들이 베르베린 원료로서 이제 사용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해외에서 이제 지금 판매되는 베르베린 보시면요, 대부분 껍질과 뿌리에서 유래된 성분이에요. 가끔 가다 보면 열매 사진도 있기는 한데 해외 제품들도 보면 그냥 껍질이랑 뿌리더라고요. 반면 이제 국내 식품 공정 기준에서는 메자나무 속에 속하는 모든 나무의 뿌리와 껍질을 원료로 아예 인정하지를 않아요. 이 원료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에서 추출하나 껍질에서 추출하나 열매에서 추출하나 최종 도착지는 베르베린 염산염이에요. 베르베린 하이드로클로라이드라는 화학적인 구조도 분자도 다 동일한 거고요. 생리학적 작용 역시도 동일해요. 효능에 있어서는 차이는 아예 없고 추출 단계, 가공하는 과정에서의 차이가 있어요. 뿌리와 껍질에는 베르베린을 추출하기가 더 좋아요. 수율이 더 잘 나와요. 당연하겠지만 열매, 뿌리, 껍질이 있으면 어떤 게 더 원물이 싸겠어요? 뿌리와 껍질이 열매에 비해 압도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 정도로 싸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 효율과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뿌리와 껍질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 대부분 다 사실상 뿌리와 껍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역시도 국내에서 이걸 허용만 해준다면 뿌리와 껍질을 사용하고 싶어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되게 귀하고 비싼 원료, 히말라야에서 나는 메자나무 속에 있는 열매에서 나왔다라는 걸 강조해요. 헤리티지가 있는 건 맞아요. 마케팅 포인트도 있어요. 효과의 차이는 없어요. 그나마 뿌리와 껍질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메자나무 속 뿌리와 껍질에는 이소키논 알칼로이드라고 하거든요. 팔마틴이나 자투오리진, 이게 독성이랑 좀 연관이 있어요. 시중에 유통되는 이제 베르베린 같은 경우는 중대한 독성 문제가 연구 결과들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진 않아요. 뿌리와 껍질에서 추출되는 베르베린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단정지어 얘기하는 거는 과학적으로도 타당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식품으로 소비된 거는 사실 열매고요. 원료 단계에서부터 생산 과정까지 불순한 이제 알칼로이드 혼입이 그 걱정조차 없는 건 열매인 거는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잠베이가 이런 독성이 걱정돼서 열매를 쓴 건 아니고요. 국내에서 식품으로 허용된 원료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시장에 좀 굉장히 구조적 모순이 존재해요. 국내 제조사 같은 경우는 원료사도 마찬가지고 식약처 규정에 따라서만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상 저희는 비싼 열매를 수입하고 쓸 수밖에 없어요. 원료부터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인 거예요. 해외 직구로 판매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에 관해서는 식약처에서 제재하고 있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법을 준수하면 원천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이는 거고, 해외 제품은 훨씬 더 싼 원료를 사용해서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특정 브랜드 간의 문제, 플랫폼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건강식품 산업 전반이 안고 있는 한국 건강기능식품의 구조적 한계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베르베린 효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때 우려스러운데, 베르베린 저희 제품의 효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베르베린 염산염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근에 이걸로 신고 듣고 조사를 받았어요. 인스타그램 캡션 글에다가 대사기능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이에요. 국내 식약처가 이 정도로 까다롭거든요. 베르베린 대사기능에 효과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또 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 없고요. 베르베린 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베르베린 같은 경우는 AMPK 활성화 하고 간 포도당 생성 억제하고 인슐린 민감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LDL 감소, 대사 관련된 거에 굉장히 큰 관여를 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되어 왔어요. 근데 이러한 작용은 열매인지 뿌리인지 중요한 건 없고요. 결국 이제 베르베린의 본질은 베르베린 연산염 함량, 그것만 보시면 되는 게 맞아요. 정량적으로 얼마나 투여되어 있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거든요. 실제 임상 연구와 메타 분석 대부분도 식물 부위 자체를 구분하지 않고 베르베린 연산염 일정 용량을 투여했을 때의 기준으로만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이토존 베르베린이에요. 저는 처음에 출시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전 파이토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에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파이토존 전혀 관련 없고 저는 파이토존 제품 별로 팔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파이토존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사실이에요. 파이토존 공법이 사실 리포점이랑 동일한 건데 인지질 결합해서 생체 이용률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파이토존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지금 베르베린 효과와 이 관련된 게 이미 베르베린 염산염의 효과로 다 밝혀진 거예요. 이 베르베린뿐만이 아니라 입으로 섭취하는 많은 영양제들이 대부분 생체 이용률이 낮아요. 실제 흡수되는 양이 굉장히 적은데 일부 업체들에서
흡수율을 5배, 6배 이제 올렸다면서 좀 더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효과와 효능은 애초부터 베르베린 염산염 그 자체에서 나온 거고 파이토존과 관련해서의 효과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파이토존 같은 경우는 장에서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 전 소장 단계에서 다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향균 효과가 없어요. 사실 베르베린이 또 주목받은 것 중에 하나가 향균 효과예요. 파이토존 같은 경우는 이 향균 작용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장날의 검일 수도 있는 건데 결국은 균이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베르베린 먹었는데 난 많이 불편한 것 같아. 오히려 파이토존 드시는 게 맞을 수도 있긴 있어요. 파이토존 베르베린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냥 베르베린 염산이니까 베르베린이 얼마나 어느 용량으로 먹었냐가 사실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잠베기 베르베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저희 베르베린 제품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더 합리적이라면 해외 직구 베르베린 뿌리와 껍질에서 추출하는 거 사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아이허브나 쿠팡에서 제가 봤었을 때 가격 대비 좀 괜찮은 제품들을 링크로 남겨드릴게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달라요. 비교해 보시고 나는 독성 걱정되고 그래도 이 약 먹을 거 열매 추출된 걸 먹고 싶어. 저희 거 드시면 그래도 저희가 열매 추출한 것 중에서 순도나 함량 다 비교했을 때는 저희 제품이 제일 싼 축에 속할 거예요. 무슨 헤리티지나 이런 게 필요하신 게 아니라면 해외 직구 베르베린 껍질과 뿔에 수출한 걸 싼 걸 드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요즘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